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대우건설. 오늘 이제 장 초반에 다소 약세 흐름이 나오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거는 마지노선이죠, 마지노선. 자, 오늘도 그 마지노선을, 그러니까 이탈을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정말 이 지켜줘야 될 그 가격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이 매수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분봉도 보시면 이거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비슷합니다. 자, 지난 이 앞에 상승에서도, 그러니까 조정이죠. 상승이 나오고 이 조정에서도 딱 이렇게 정확히 터치한 자리에서는 아주 반발 매수가 세게 났어요. 그래서 종가상 가격을 맞추더니 그러더니 다음에 이 급등이 났단 말이죠. 이 다음 상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밴드의 마지노선에 딱 터치를 하게 한 다음에 다음 방향성이 나오는데, 지금 또 이 기간 조정을 만들면서 다시 그 마지노선에 맞물려 있는 겁니다. 정말 또 재밌는 거는 그 자리에 정확히 또 찍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기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종가 관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이 가격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관리를 해준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말씀드렸죠. 가격 관리를 하면 다음에 이렇게 오르더라. 하나같이 이 다음 방향성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정말 무섭게도 또 똑같은 흐름이 포착이 된 겁니다. 현재 딱 이 3거래일에 대한 이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또 다시 한번 이 매물을 소모하고 있는 과정인데, 현재 대우건설 다시 한번 이 앞에 파동처럼 방향성을 만들어 줄지, 아니면 현재 위치에서 그냥 하락으로 전환을 해버리는 건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대우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저도 확인을 해야지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이어서, 자, 제가 세력이 관리를 해주고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건 비단 이 대우건설 하나에서만 나오는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건설주들 전체적으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마지노선을 기가 막히게 지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둘씩 보면, 자, DLEC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노선을 이 9만원이란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날,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 날에 정확히 지지를 했던 가격대이기도 하고, 지금 이 20일 이동 평균선과도, 그러니까 가격과 이평선이 지금 맞물리죠. 거기에 이 9만원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심리가요, 심리가. 심리가 땡땡땡 가격에서는 보통 지지와 저항이 발생하는데, 현재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얘도 안 깨진 거고, 지스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우상향 조정 패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하나죠. 우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급등을 보이든지, 그죠? 종가상으로도 오늘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절대 또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려면 여기서 올려야 된다는 거죠. 뭐 개파락이 나오거나 이 기준선이 이탈이 나오면 당연히 35,000원대까지는 그냥 바로 하방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 구간 우리 대우건설은 어떠냐? 네, 어마어마합니다. 뭐 우상향을 이 단기 추세를 단 한 번도 이탈이 없이 여전히 뭐 상승에 대한 각도도 살아있고, 이동평균선도 살아있고, 뭐 가격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대우건설 딱 지금 위치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 달렸던 이 꼬리 가격,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건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올라온 종목에서는 뭐 매번 강조를 하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기준선의 이 지지를 확인을 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이 기준선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지금 차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3일간의 조정. 네, 보이시죠? 너무 지금 앞에 패턴과 똑같은 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칙대로라고 하면은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뭐 GS건설도 제가 마지노선이라고 했고, 뭐 DLEC 같은 경우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은 이제 방향성이 다시 한번 나와줘야 되는 그 타이밍인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저는 여기서 좀 다른 생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란 게 나오더라도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왜 방향성이 나와도 문제라고 말씀드린지 뭐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이 월봉 큰 그림부터 보자고요. 자, 지금 이 대우건설 월봉의 상승 각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각도는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80도 이상으로 올라오는 월봉상에서 큰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회귀를 하는 그 흐름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정말로 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윗꼬리를 달 확률이 매우 높고, 만약 지금 이 유지선이 깨진다고 하면 그땐 바로 하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아주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큰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단순히 뭐 더 가냐 마냐일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월봉상에서 지금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변곡점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우리가 환호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역시 지금 온전하게 보유를 하고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가격은 원래 이렇게 좀 깨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강하다라는 느낌도 줘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지지를 계속해주면서 안도감도 주면서 계속적으로 이 개인 미드를 꼬시는 구간이라는 거죠. 최대한 라인을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유지가 되면 슈팅도 나오면서 뭐 여기서 더 많은 이 개인들을 더 꼬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고가를 살짝 높이더라도 그건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는 분명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원익홀딩스랑 상당히 지금 비교를 계속적으로 해드린 거예요. 차트를 보시면, 그러니까 얘도 뭐 이때죠. 뭐 10월 31일 날 이렇게 기준선을 한 번씩 깨요. 근데 종가상으로는 최대한 유지를 하고, 그죠? 그러니까 내일도 뭐 이 정도 위치랑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내일도 유지를 하고 또 투자 예고가 풀리면서 이때처럼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이렇게 고점을 막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시가에 완벽한 이탈이 나오면서 급락을 연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원익홀딩스도 그러니까 10월 봉까지는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딱 이 11월 봉이 형성이 되자마자 살짝 고가를 높였지만 엄청난 이격 때문에 그 조정에 대한 시기로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상당히 비슷하죠. 지금 대우건설도 이제 5월 봉이 곧 나옵니다. 이제 4월 봉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5월 봉은 발생하더라도 그러니까 조정봉일 확률이 좀 매우 크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기간적인 부분, 투자 예고에 대한 부분, 그죠? 그 해지 시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흔들리는 구간들 너무 지금 비슷한 흐름이 소름도 꽤 딱딱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우건설은 여기서 투자 예고가 끝나고 양봉이 나오더라도 정말 그때 우리가 엑시트를 해야 된 그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줘도 문제고 떨어져도 문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그 확실한 엑시트에 대한 신호는 제가 지난주 내내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가격에서부터 깨질 때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오면 정말 조심을 하자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오늘도 정말 이 라인에서 정확히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보고 저 역시 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정말 대단하다. 저희를 한번 떨고 보겠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뭐 시가부터 이런 매도세들을 만들고는 있는데 아직은 안 떨어지죠. 맥점이 깨져야 파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은 안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섣불리 하는 건 아닙니다. 왜? 뭐 슈팅 나오면 이게 또 무시를 못 하거든요. 깨져야 팔 건데 현재까지는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우리기술 뭐 이때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대한강통신, 최근에 이 흐름이죠. 유지를 하다 깨질 때 그 무거운 삼성전자까지도 이 모든 이 고점과 엑시트에 대한 신호를 제가 정확하게 맞췄었던 것처럼 이 대우건설도 그 흐름이 똑같이 나오면 그때는 우리 같이 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절대 이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할 때가 절대 아니고 이 고점 라인에서 깨짐이 발생이 되면 다시 한번 또 기다렸다가 이렇게 제가 15,600원 라인대에서 그러니까 전환이 막 시작이 될 때 돌파 넣을 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잡아드렸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고점에서 절대 물리지 마시고 자, 딱 제가 대응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익홀딩스의 사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원익홀딩스 역시도 이 고점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던 주가가 이렇게 한 번씩 깨지는 흐름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지키고 나서 종가상 슈팅이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흔들기라는 게 발생한 거죠. 그러다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바로 시가부터 딱 깨지는 이 흐름이 나올 때 그러니까 이게 뭐 전조증상이 되겠죠. 이 그림이 나오면 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기준선을 돌파를 할 때 그때 우리는 잡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유유히 바로 이 다음 상승 파동을 고스란히 또 다시 한번 먹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번 주가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올봉이 마감되는 시점이라서 정말 이 중요한 위치가 될 거라 보는데 제가 매일같이 지금 이 라인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눈을 아주 크게 뜨고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죠. 우리가 정말 이 바닥에서 잘 사왔으니까 지금까지 고생을 해서 잘 끌고 온 만큼 우리 같이 이 고점 매도만큼은 누구보다 완벽하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시가 대응과 마지막 이 엑시트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시그널이 깨지는 이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길래 이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종 코치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오던 이 대우건설을 이 구간에서 깨지면은 매도를 하자고 하는지, 이런 것만 좀 참고를 하셔도 정말 여러분들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의의 전당이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이렇게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